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사 3대 치욕의 마지막 시간 토목보의 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목보의 변이 왜 중국사 3대 치욕에 들어가냐면은 황제가 전투를 하다가 북방 유목민족들에게 최초로 포로로 잡힌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토목보라는 작은 요새였기 때문에 토목보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명나라 정통제 14년, 그러니까 1449년에 명영종이 북벌시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명나라는 누구와 싸웠느냐? 그 오이라트라는 몽골족의 일부랑 싸웠습니다. 오이라트족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네들은 몽골족 관련은 아니고 그 언어적으로 이게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른 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굳이 뭐 몽골족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오이라트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오이라트족은 원래는 칭기즈칸이 막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몽골족에 편입이 돼가지고 좀 약간 버스탄 애들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이미 몽골하고는 좀 많이 싸웠던 이력이 있는 좀 약간 특수한 집단들입니다. 근데 몽골족이 이제 원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다 몽골 초원이나 그 북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명나라의 주원장이 이제 병력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계속 격파하면서 몽골족이 크게 세 개 부로 나눠집니다. 그게 바로 오이라트와 올량합 그리고 달단입니다. 명나라 초기에는 이 세 개 부족이 모두 명나라에 복속을 해가지고 말조공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랑 이 몽골 접경지대에서 일어났던 무역이 그 마시라고 말시장이 이제 매년 열렸습니다. 명나라 최대 전성기를 이끌었던 명성조 영락제 때까지만 해도 이 세 개 부족이 다 이제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사 배우면은 항상 그 반복적으로 배우는 게 그 이의제이죠. 오랑캐는 오랑캐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세 개 부족을 계속해서 분열시키면서 그 힘을 빠지게 하는 거죠. 우리 왜 체육관 같은 데 가면은 관장님이 좀 귀찮을 때 애들 이제 힘 빼놓으려고 스파링을 많이 시킵니다. 너 그 철민이 영동이 일로 와봐. 링 위에 올라가. 글러브 끼고 스파링 떠.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 싸움 붙이면은 몇 라운드 뛰면은 금세 지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은 항상 이제 이민족들을 다스릴 때 EEJ 자기가 직접 손을 안 대고 다른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치게 하는 그렇게 이제 분할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과거부터 유교 전쟁도 불법 개입하고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 이유가 한반도가 안에서 갈라져 있어야지 중국이 상대하기 편하잖아요. 이 EEJ 전략은 중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국제정치학 용어입니다. 그런데 영락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손자 때부터 이 EEJ 시스템이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그 오이라트가 이 몽골 3부 중에서 계속해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영락제의 손자인 선덕제 시기에는 오이라트가 달단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오늘의 주인공인 정통 1년에는 그 올량함마저도 정복해가지고 몽골 3부를 완전히 통일합니다. 이 당시 오이라트의 지도자가 에센 타이시였어요. 에센은 이름이고 타이시는 이제 관직명입니다. 원래 태사라는 관직을 이제 타이시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이 에센이란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1439년에 오이라트의 새로운 지도자로 올라갑니다. 이때가 정통 4년이었습니다. 당시 오이라트는 명나라의 망남 여러 부족들을 정복하고 동쪽으로는 우리나라인 조선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 에센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말조공 무역에 맞들린 사람이었는데 매년 겨울에 명나라로 말조공을 바치러 사람을 보냈는데 원래 이게 인원 제한이 50명까지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조공무역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조공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어떤 우리가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략물자나 특산품을 우리가 갖다 주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물물 교환이나 금전적인 보답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황제국이기 때문에 주변국에서 그 조공 사신들이 오면은 그 사절들의 숫자에 맞게 숙식 문제도 해결해줘야 되고 또 어떤 상품들, 황제가 내리는 하사품들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짭짤한 수입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때의 중국은 지금의 중국하고는 또 이미지가 달랐어요. 저기 고비 사막이나 몽골촌에서 살던 촌놈들이 그 말무역 하러 와가지고 그 중국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잠자고 밥 먹고 또 그 예쁜 그 중국 중원 미녀들도 구경하고 또 황제가 내려준 하사품도 받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는 50명으로 제한을 했는데 이 50명의 인원이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게 맞들려가지고 나중에는 사절단 숫자가 2000명까지 늘어납니다. 50명에서 2000명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숫자죠. 그래서 명나라가 이 20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매년 부담해야 되는 그 하사품이 늘어나요. 그리고 얘네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말조공 무역만 하고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몽골과 그 중국 국경 지역에서는 밀무역이 아주 성행하고 있었는데 주로 밀무역 이제 상품들이 중국산 화약 무기들, 총포, 대포, 갑옷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수입해 갔어요. 당연히 불법이죠.
명나라는 당시에 그 양경이라 그래가지고 베이징이랑 남경 딱 두 곳에서만 그 화약 무기를 만드는 기지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전략 물자거든요, 화약 무기라는 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명나라 조정에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온 그 오이라트 사절단 애들이 저거 분명히 그 메이드 인 차이나 로고가 박혀 있는데 우리 화약 무기로 다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정통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밀무역 단속을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오이라트 사절단들이 그 대동이라고 명나라 전략 도시가 있어요. 거기 항상 상주를 하면서 이 명나라 조정 관료들이랑 그 명나라 이제 실세들 정치권에다가 이제 로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지리랑 군사 배치도 그 외에 명나라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중국 조정의 실세가 누구였냐면은 왕진이라는 환관이었습니다. 우리 중국사 배울 때 항상 이 환관들이 문제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 왕진은 거의 뭐 윅충현 아니면은 뭐 진회급의 간신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사실상 오늘 다룰 주제인 토목보의 변을 총 설계한 그 빅픽처를 그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왕진이 누구냐면은 그 명나라 울주 출신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계속해서 시험에 낙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7급 공무원을 시험을 치는데 매번 붙지를 못하니까 자기 인생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바로 스스로 거세해가지고 환관이 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출세에 사무쳤으면은 그 스스로 거세를 할까 싶기도 한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사람만의 어떤 절박한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영락제 말년에 환관이 돼가지고 궁에 들어왔는데, 영락제의 증손자인 주기진,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명영종 정통제의 스승이 됩니다. 그런데 뭐 공부를 엄청 잘 가르친 것 같진 않고 굉장히 싸바싸바를 잘하고 이제 말을 잘해가지고 달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정통제가 왕진한테 나중에 황제가 되고 나서도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황제를 완전히 휘어잡은 거의 뭐 최고 실세가 된 거죠. 그래서 정통제가 즉위하고 나서는 이 왕진은 사례감 병필태감이라고 환관 중에서는 아주 최고의 직까지 올라가서 그 이제 명나라 보면은 황제 직속 비밀경찰인 동창이라고 있잖아요. 동창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절대 권력을 거머쥡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죠. 주변에서 이제 자기한테 아첨하는 사람들한테는 벼슬자리를 내려주고, 또 자기한테 아첨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인사 안 한 사람들한테는 뭐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유배 보내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명나라 정계를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세를 하고 환관이 될 정도로 권력욕에 집착이 있었던 사람이면은 그게 보통 야심가겠냐고요.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긁어 모으죠. 이 왕진이 축제하는 방식이 물론 매관매직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 또 하나가 오이라트와의 그 밀무역에서 뇌물을 받아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물을 받아먹으려면은 국경지역에 자기 측근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꼬봉 중에 그 곽경이라는 환관을 그 대동에다가 갖다 박아놔요. 그리고 매년 밀무역에서 대량의 화살을 오이라트한테 갖다 팝니다. 화살은 전략무기죠. 그런데 이 오이라트의 에센하고 왕진이 틀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이제 조공무역의 답례품이 점점 조공품보다 부담이 커지니까 이제 사절단에게 일정한 상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이 오이라트의 에센이 정통 14년 1월에 2,500명의 사절 집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더 많은 물품을 뜯어내려고 이거를 우리가 3,000명 왔다고 뻥튀기를 해요. 원래 왕진이랑 오이라트 사이에 다 얘기가 돼 있어가지고 왕진도 뇌물받아 챙기고 이게 통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왕진이 태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부에 명령해가지고 실제 인원에 맞게 상을 주라고 합니다. 또 말가격을 5분의 4를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5분의 1만 준 거죠, 말가격에. 왜 이렇게 됐냐면은 너네 2,500명 왔으면서 왜 3,000명 왔다고 뻥쳐, 너는 벌 받아야 돼, 조정을 기만했어, 그러면서 이제 깎아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왕진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나, 무슨 뭐 청렴 열매라도 먹었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구실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말가격에 5분의 1만 줬으면은 그럼 원래 주기로 했던 말가격의 5분의 4는 누가 먹어? 이거를 왕진이 먹어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외에 에센은 이제 명나라의 번역관들을 포섭해가지고 명황실이랑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에센이 몽골 전체를 통일을 했는데 자기가 출신 자체가 몽골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니까 칭기즈칸의 직계 후손이 이제 황금시족들보다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그러니까 명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가문의 지위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거강꾼들, 이 통역관들이 에센한테 미녀 등을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또 이제 이 결혼도 이 명나라가 허락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말무역도 이 통혼이 잘 진행이 됐나 확인하려고 왔던 차였는데, 명나라 조정에서
야 뭔 소리야 그런 거 허가해준 적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빠꾸를 놓은 거죠. SN이 이제 통혼이 실패한 것을 알고 나서 체면이 또 엄청나게 구겨진 겁니다. 이 정도로 큰 김칫국을 마셨으면은 저기 뭐 몽골 애들한테 황금시 쪽 애들한테 자랑을 안 해놨겠냐고요. 야 우리 아들 명나라 공주랑 결혼한다 하면서 이제 자랑을 해놨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무슨 시험 쳐가지고 어디 뭐 대기업이나 엄청 좋은 포지션에 입사하게 됐으면은 뭐 주변 친구, 교회 지인, 친척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그 아주 우연히 연락한 척하면서 자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SN이 이 엄청나게 망신도 당하고 또 말가격도 이제 그 삥 뜯기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터지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명나라 침공을 개시를 합니다.